안녕하세요. 투자 에이밍입니다. 이번에는 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. 투자자라고 하면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겠죠.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. 전단지 투자자, 회사채, 주주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투자 그룹별로 조금씩 이해관계가 다릅니다. 뭐냐면 뭐 공통적인 거는 이제 원금을 회수받는 게 다 똑같지만 전단체 투자자든 회사채 투자자는 일단 만기가 주주보다는 짧기 때문에 내 거 원금만 빨리 돌려받을 거야 라는 게 이제 가장 크죠.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사실 전단체 투자자들, 그러니까 전단체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증자를 무조건 어떤 방식으로든 성공시켜라 라는 게 이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. 이 그룹군은 무조건 그렇게 주장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증자가 성공이 되면 이제 본인들 회사 전단지 만기가 짧으니까 만기가 먼저 도래온 전단지부터 상환이 될 거잖아요. 그럼 본인들 원금을 회수하니까 이 사람들은 끝나는 겁니다. 그럼 이제 회사채도 동일하죠. 회사채도 동일한데 이제 만기가 전단지보다 조금 더 길다 보니까 추가적인 환해지에 대한 어떤 포지션 청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,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. 주주들도 사실은 이게 청산이 되는 것보다는 그 유지가 되는 게 좋은데, 근데 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항목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. 이번 사태를 발생하게 한 요인들. 첫 번째, 벨기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캐시 트랩이 발생했던 거 하나, 그리고 두 번째, 환율이 오름으로 인해서 고환율이 유지됨에 따른 그런 환해지 정상금인데, 이거는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. 만약에 부동산 가치가 벨기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감정을 다시 받았는데 올라갔어. 그리고 환율도 떨어질 것 같아. 이 만기는 이제 내년 11월까지 연장을 했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올 것 같아. 그러면 무조건 증자를 하는 게 맞죠.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지금 보면 벨기에 대주단이 이제 가장 선순위인 걸로 보여요. 그런데 부동산 그 감정 평가 가격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. 이게 지금 벨기에 부동산 시장도 안 좋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치를 재감정을 다시 받는다고 해서 이게 캐시트립이 풀릴 거다라는 건 사실 확률적으로 이제 높지 않은 것 같고, 그러면 환해지 포지션은 청산인데, 그러면 중요한 거는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럼 환율은 사실 뭐 현물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,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, 선도 환율은 그렇지가 않잖아요. 선도 환율은 이제 현물 환율을 기초해서 이제 중요한 게 각국의 금리 차인데, 그러면 결국은 금리 정책, 즉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,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, 현 정권 하에서는 그 현재 통화 정책이나 확대 재정 정책 기조가 바뀌진 않을 것 같다. 왜냐하면 어제도 기사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. 김영범 정책실장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는데, 지금 코스피가 이제 7천 넘고 7,500까지 가고 뭐 만 포인트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초기에 진입했다. 이로 인해서 법인세,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소득세, 그리고 지방 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이런 세수가 추가적으로 훨씬 더 많이 거칠 거다. 그렇지만 확대 재정 기조는 우리가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뉘앙스의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. 그렇다고 보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. 그렇게 되면 고환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뭐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두 가지 팩터가 사실 성공이 돼야 주주 입장에서는 증자를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건데, 이게 전혀 될 수 없다라고 하면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증자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. 왜냐하면 본인들이 증자한 대금은 그냥 전단체하고 회사채 투자자들의 원금 상환하는 쪽에 다 들어가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.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? 뭐 지금도 그러면 뭐 남는 게 없다. 지금 청산해도 남는 게 없다.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전단체 투자자든 회사채 투자자든 뭐 주주든 간에 현재 투자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하실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오히려 실질적으로 해야 될 거는 뭐 자금력이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관계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 회복 탄력성, 리질리언스를 좀 키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. 그
뭐 단기간에는 힘들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좀 플랜을 세워서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일단 절약. 지출을 많이 줄여서 굉장히 이제 가계 재정 자체를 굉장히 긴축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.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업을 하셔야 된다. 부업을 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올려서 뭔가 이 나의 이 리질리언스를 조금 더 좀 올려야 된다.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만 이거는 현실이고 신락 같은 희망의 시나리오 하나에 나의 모든 거를 베팅을 할 수는 없어요. 거기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. 왜냐하면 핵심은 벨기에 부동산이고 환율인 거잖아요. 이걸 내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. 우리가 뭐 주주단을 모아 가지고 뭐 액트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법원에 뭐 제출하고 그러면 바뀔 수 있다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자를 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최악의 상황이 그거예요. 증자를 했는데 환율이 계속 올라간 케이스가 진짜 최악의 케이스입니다. 그거는 그냥 내 추가 자금을 녹이는 것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상장 폐지될 것 같은 회사에 주식을 계속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 현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이게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뭐 좀 비난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는 이제 또 현재 바라보는 또 사심도 우리가 좀 직시를 해야 어떻게 그나마 이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. 그렇다고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. 물론 제가 예상한 거랑 전혀 다르게 갈 수도 있죠. 벨기에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을 다시 받았더니 이게 평가 금액이 많이 나와서 캐시 트랩도 해제되고 환율도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모두가 다 해피하게 되는 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. 그렇게 되는 게 가장 베스트고. 근데 그거를 기대하기가 확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여지는 거예요. 이제 제가 봤을 때는. 그렇다 보면 좀 어렵겠지만 스스로가 뭔가 그런 리스크 관리를 정말 타이트하게 이제부터라도 더 해야 된다. 그러니까 그런 좀 액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